친절한 형제들의 전문가 허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주 금요일에 공개되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한 차례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시당초 예상치였던 19만 3천 건을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만 3천 건이 기록이 되면서 그에 따라 안전자산과 통화상품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중국의 보복 관세 또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무역 전쟁의 우려가 다시 고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상당히 해외 선물 시장 상당히 크게 흔들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오늘은 2018년 4월 9일 현재 시간 오후 4시 30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개 예정인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시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의 고용지표는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크게 시장을 흔들어 줄 만한 경제지표는 발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워낙 주말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시장 변화는 오늘 월요일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변화하는 시장 잡아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오일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한 차례 다시 하락하면서 62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역시나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기술적인 눌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한 차례 63달러와 63.70가 그리고 한 차례 63.70이었죠. 그리고 65.70이었죠. 그래서 모두 62달러에서 청산 완료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유가가 하락한 이유 뒤에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안을 마련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심리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가 생산량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저번 주 공개되었던 원유 재고 지표는 애시당초 예상치보다는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의 전통적 원유 채굴기 숫자는 전주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전반적인 재고량이 줄어들었다고 생산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수요가 한 차례 이때는 급증했기 때문에 재고량이 줄어들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유가의 지금 생산량은 현재 아직까지는 수치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하단 최선 지지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62달러의 강한 지지선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 지지선을 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자,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전파동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추세선 이탈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자, 확실하게 매수 추세선 이탈 신호 받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65.50달러의 대마디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58달러까지도 추가적인 매도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대응하겠다고요? 바로 이 매수 추세선이 이탈됐을 때, 자, 92달러의 저항 지지선이 뚫린다면은 바로 추가적인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매도 신호, 매수 추세선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금을 보기 전에 달러의 움직임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달러는 해외 선물 시장 움직임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금, 안전자산, 금, 그리고 통화상품, 유로, 금의
유로, 엔화 이런 통화 상품의 움직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달러를 먼저 확인한 뒤 금과 유로 그리고 엔화의 방향성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 내내 한 차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자, 저번 주 금요일 비농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하락하면서 현재 90포인트, 89.90포인트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역시나 이 박스권 90.50과 그리고 88.50 박스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하단추에선 저항에 막혀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달러가 상승하지 못할 이유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이겠죠.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 달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저번 주에 진행되었던 제롬 파웰의 연준 의장의 발언이에요. 자, 제롬 파웰은 저번 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경우에 이 관세가 인상함에 따라서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풀어 얘기하자면은 지금 연준이 적극적으로 매파적인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런 관세의 인상이 인플레이션 수치를 인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획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식의 해석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직까지 저번 주 공개되었던 비농업 부분 고용자 변동지수의 낮은 수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등을 따져봤을 때 달러는 사실 저번 주 이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을 낙폭을 보였어야 합니다. 이를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심리 완화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는데, 자, 그 부분을 다시 저번 주에 공개되었던 비농지표와 트럼프의 이러한 재차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검토로 인해서 더 하락했어야 되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막은 상황이에요. 어제까지나 지지선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파웰의 발언으로 봤을 때 파웰의 발언이 지금 달러의 하락을 막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달러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90.50포인트 그리고 88.50포인트의 박스권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무난하게 이번 박스권은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저점에서의 저점 매수 심리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지금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번에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90.50포인트 돌파되면은 매수추에선 추세선 저항선 돌파됨과 동시에 92포인트까지 무난하게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금과 유로의 추가적인 매도 대응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바로 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금 같은 경우에 저번 주 달러의 하락세 속에서 한 차례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금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1341 라인을 어차피 뚫은 것은 확실하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1365와 1315의 큰 틀의 박스권은 유지 중이지만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무난하게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하락할 경우에는요, 이번에 어쨌든 달러가 상승한 모습 속에서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은요, 확실한 지지선에서 매도 진입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41라인선 매도 진입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미 매도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1341에서 정확한 지지선에서 다시 재차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도 역시나 매수추에서 이탈한 이후에 현재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으로 유로 통화 정책,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해 테이퍼링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발언을
발언을 하면서 유로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되시는 모습 속에서 고점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하면은 유로도 역시나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유럽의 지금 현재 통화 정책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유지될 것으로 1.20까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는요 이미 저희 한 차례 1.240 라인 매도 진입해서 저희 한 200티 가까이 수익 냈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어디까지나 1.23 라인이 뚫렸을 때 다시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는 추가 매도 신호 1.23 라인 뚫을 시에 신규 매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신호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P. S&P는 한 차례 무역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 속에서 다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2575라인 선의 지지선은 저점 지지선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다시 반등했을 때 2725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신규 매수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저점에서 2575라인 선 저점 매수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N. 자, N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9450 라인 매도 진입해서 지금 현재 약 한 200티 가까이 좀 수익을 100티 가까이 수익을 냈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이번에 이미 지금 매수 최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9100 라인까지 또 길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 매도 신호는 1350 라인 뚫었을 때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러가 상승하는 모습 속에서 엔화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항생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 3300 라인 선의 저항이 돌파되지 못하면서 긴 꼬리를 남긴 채 하락하고 있죠. 자,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점에서의 지지선은 지켜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하락형 캔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29,800 라인 선의 지지선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반등했을 경우에 다시 39,000 라인까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뚫린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길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한 차례 매수를 진입할 만한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900 라인선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39,000 라인까지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은 지금 현재 하단 최선 이탈 신호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전에 이탈했을 때 바로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 1341 라인선 매도 진입되기, 유로는요 1.23 라인 뚫었을 때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는요 2575 라인선 저점 매수 대기하도록 하고요. 엔화는 99,350 라인 뚫었을 때 재차 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은요 29,900 라인선에서 매수 진입 대기 하시고요. 39,000 라인까지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